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하죠. 특히 올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초기에는 코감기하고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중독성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약물 중독성 비염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코감기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특별히 유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건데요. 요즘 약물 오남용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항생제 소비량 1위인데요. 그러다 보니 항생제 오남용 대표 국가라는 타이틀도 있죠. 네, 약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약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약에 내성이 생기고 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에 중독이 되게 되면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에서는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항생제 대신에 닭고기 스프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걸 또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배도라지즙이나 생강차로 감기 기운을 다스린 것과 비슷한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이 초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은 전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경로당 60여 곳이 미등록 상태이며 일부는 지하나 천막, 컨테이너로 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노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용지 매입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30억여 원을 들여 선호송동 주택가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업소와 업주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성매매 집결지를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임실과 순창의 광역버스 정보망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7년까지 국비 등 3억 7천만 원을 들여 임실과 순창 지역 버스 38대의 통합 단말기를 160여 개 노선에 정류소 안내 단말기 등을 설치해 승객에게 버스 노선과 운행, 도착 예정 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정보망은 이웃 지역의 버스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해 관리하는 연계 체계로 그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4년 연속 감소하던 순창군의 출생아 수가 올해 첫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순창군의 신생아 수는 모두 152명으로 지난 한 해 148명보다 이미 4명 더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고려하면 신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50여 명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김장 배추 직거래 장터를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은 전북도청 광장에서, 오는 21일에는 혁신도시 정례 직거래 장터에서 전북에서 생산한 배추를 15포기에 10,000원씩 판매합니다. 김장에 필요한 젓갈과 마늘 등 양념 재료도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저렴한 값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가끔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끓여준 따뜻한 차가 위안이 되는 것처럼 정성이 가득한 음식은 패스트푸드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쉼과 또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같이 조금 차가워지는 날에는 보글보글 끓일수록 진국이 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엄마표 밥상이 좀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역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만한 게 없습니다. 이 시간 투데이 전북의 건강을 책임지는 밥상이 있죠. 오늘 저녁 뭐예요?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음식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구수한 향이 일품이고 요즘이 제철이죠. 바로 청국장을 이용한 전골입니다. 네, 청국장 전골에 들어가는 버섯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는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그리고 간장 약간, 후추를 좀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전골 냄비에 담으실 때 너무 다양한 식재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2개씩을 마주 보면서 놓으시면은 간격이나 이런 색감 배합들이 아주 수월하게 잘 맞춰집니다. 네, 다음은 청국장 국물을 만들 차례인데요. 청국장 국물을 아주 고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통 들깨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곱게 갈아진 들깨와 그 쌀가루를 한번 채로 걸러줍니다. 쌀과 들깨를 갈아서 걸은 육수에다가 청국장을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이렇게 청국장 전골 완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음식은 매운 감자조림입니다. 춥고 우울할 때 매운 음식 당기시죠? 오늘 이 고추를 이용해서 감자볶음 매웁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자는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 네, 이렇게 채 썬 감자에 전분과 튀김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눌러가면서 튀겨줍니다. 네, 튀겨진 감자는 적당한 크기대로 좀 잘라주시는데요. 이제 감자를 매웁게 졸여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주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양념이 반 정도 졸았을 때 다져진 고추와 다진 파를 넣어줍니다.
네, 이때는 불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색깔이 잘 살아있게 맛있게도 볶아집니다. 네, 이렇게 매운 감자조림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2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경우는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에 열을 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에 좋은 콩과 감자로 저렇게 한상이 나오는데요. 역시 한국에는 찬바람이 불면 청국장을 또 먹어줘야 되고 또 칼칼한 매운 감자조림도 좋은 밥 반찬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요,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들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암, 동맥경화 예방, 노화 예방, 뭐 각종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저녁에 건강한 가족 밥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준 오늘 저녁 뭐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배고프면 뭔가 빨리 먹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속도와의 싸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 느리고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특히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빠른 것보다는 여유 속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흙으로 느리게 만든 그릇 옹기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울산 옹기마을로 지금 가보시죠. 옹기의 숨소리가 전해지는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단풍도 예쁘게 물들고. 울산 외고산 자락에 위치한 옹기마을. 1950년대 옹기촌이 만들어지고 전국 옹기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명실공히 옹기의 고장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곳곳에는 각양각색의 옹기들이 가득합니다. 역시 옹기 마을이라서 그런지 옹기 탑도 볼 수가 있고, 이야, 진짜 특이하게 생긴 옹기들이 많은데요. 여기 옹기에는요, 소원을 다 적어놓은 옹기인데요. 건강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옹기도 있고, 이야, 코끼리 옹기입니다. 와, 진짜 다양한 옹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역시 옹기 마을이네요. 옹기는 자연으로부터 최소한의 흙, 물, 불, 바람을 빌려 만든 그릇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옹기에는 수천 년 동안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의 옹기가 완성되기까지 적게는 하루, 많게는 한 달이 걸리는데요. 옹기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옹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흙 반죽을 떼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컵이나 그릇,
연필꽂이 등을 완성해 갑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겠죠? 저도 옹기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흙가래를 만들어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법인 흙가래 성형인데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야, 점점 지금 컵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쌓아서 제가 이렇게 흙을 다 다듬잖아요. 정말 흙을 많이 만지면서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그 촉감 너무나도 좋고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다는 거.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완성품 보면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겠어요. 물레 성형과는 달리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들어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입니다. 우와,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지금 몇 살이에요? 9살이요. 11살, 9살에 옹기 작품. 야,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흙을 직접 만들어서 만져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촉감은 어때요? 촉감. 그냥 말랑말랑한 게 재밌어요.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네, 이거 만드는데 제 마음대로 잘 돼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네. 이야. 옹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마을에 있는 울산 옹기 박물관으로 발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개관을 한 옹기 박물관. 이곳에서는 다양한 옹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1층 상설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옹기는 약 300여 점, 총 1000여 점의 옹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옹기 마을 안에 있는 옹기 박물관인데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옹기 박물관이라 해서 이제 옹기의 역사, 옹기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들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최대의 이제 옹기가 만들어지게 된 기네스에 올라간 옹기까지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와, 할수 있어요. 그래요? 기네스북에 오른 옹기는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일단 좀 한번 보러 갈까요? 네네. 네, 이쪽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옹기 하나가 반겨주는데요.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그 옹기인가요? 네네. 2010년 10월에 열린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옹기는 2009년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동원된 옹기장은 8명, 5번의 실패 끝에 6번 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 기네스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타이틀을 넘어 우리의 옹기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옹기를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에 한번 놀라고 옹기가 가지고 있는 크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굉장히 무게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오지그릇으로서는 최대 높이로 2m 23cm로 우리가 쌀 한 가마니가 80kg이잖아요. 거의 그게 한 46가마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집게가 됐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수치로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 이야, 진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옹기인데요. 흙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릇 중에서도 옹기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옹기는 조심히 사용하면 1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에서 얻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깨어나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고요. 당연히 몸에 문제가 없겠죠. 옹기들을 자세히 보면 모양도 크기도 정말 다양한데요.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특히 지역에 따라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주로 보니까 경기 강원도는 거의 일자형에 가깝고요. 매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약간 어깨도 많이 불려주고 배도 불려주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우리가 열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조량의 차이이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흙의 성질에 따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옹기가 주는 잔잔한 감동이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그때의 감동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주부들 입장에서 볼 때 항시 당스럽고 늘 봐도 실증이 안 나고 흙으로 비었기 때문에 항상 온기가 너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르려도 벌레도 생기지도 안 하고 간장, 된장 모든 것을 온기에다 담으면 다른 데서 담는 것보다도 맛도 향기가 더 많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단지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추억을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옹기. 하지만 옹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넉넉함과 포근함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데요. 옹기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어 이 맛의 옹기마을을 찾는 게 아닐까요? 오늘 외고산 옹기마을 이렇게나 많고 다양하고 특별한 옹기들 많이도 만나봤습니다. 특별히요 웰컴 투 옹기촌 기간에 오시면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들 많이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옹기마을로 나들이와 보시는 건 어떠세요? (60여) 년간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전통 옹기만을 만들어 온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여기에 다양한 체험이 더해져 마을은 활기가 넘치는데요.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네, 이 옹기는 숨 쉬는 그릇이라고 불릴 만큼 천연에 가까운 그런 그릇인데요. 자연에서 얻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뭐 금이 가거나 깨지더라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또 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그 맛을 지켜온 그 생활 그릇으로서의 이 옹기, 정말 매력이 무한하네요. 네, 보시다시피 울산 옹기 마을에 가시면 옹기 박물관이 있는데요. 300여 점이 넘는 옹기가 또 전시되어 있으니까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 울산 옹기 마을에서 온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뜨끈뜨끈한 소식을 네. 또 우리 김고은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불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불냄새를 따라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추억이 익어가는 곳, 완주로 떠나보시죠. 혹시 추우세요? 겨울을 코앞에 두고 반팔 차림이 웬 말인가요? 아니 그럼 이 날씨 안 추우세요? 아 덥지 않아서 저 완전 더워 죽겠는데. 얼마 여기가 후끈후끈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모락모락 피어나는 추억 속에 추위도 두렵지 않은 완주로 떠나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완주 로컬 에너지 센터는 찬바람이 쌩쌩 쌀쌀해진 이맘때가 되면 축제 열기로 가득 찹니다. 아니 여기 오니까요 사람도 북적북적거리고 뭔가 따뜻한 공기가 전해져서 좋네요. 여기는 많은 난로다 행사고요. 에너지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 에너지를 좀 더 다른 대안, 대체 에너지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5년째 완주 전환기술 전람회 주인공 자리를 지켜온 건 화목난로입니다. 전기도 아니고 나무 뗄 때 난로 요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할 겨울 난방품으로 새롭게 떠올랐더라고요. 우와 이게 무슨 차예요? 야채차입니다. 뜨끈뜨끈한 차 한 잔도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아 예. 따뜻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비용 같은 것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물건을 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 자작난로 30여 개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가정이라면 이게 큰 용량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건 걱정 마세요.
솥도 걸을 수 있고 삼겹살도 구울 수 있고 뭐 통닭도 만들 수 있고 또 온수도 쓸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구조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쓸모가 있어요. 아주 좋네요. 규모가 큰 것부터 휴대용까지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난로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로봇에다가 불을 지피고 계시네요. 예, 이번 우리 저 행사에 캐릭터가 그 난 로봇이라고 난 로봇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난로하고 로봇하고 합성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만화 속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난로 캐릭터를 만들다니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한데요. 네, 그렇죠. 작품으로 불러도 손색 없는 난로마다 또 고구마까지 나오니 입이 즐거운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어른들의 향수를 달래는데도 그만인 군고구마. 배고팠던 시절엔 긴긴 겨울밤을 잊게 해준 간식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데 앉으면 엄마 생각나고 나무해로 산에 가서 나무 해먹고 그랬잖아. 엄마한테는 아버지랑 불 떼고 겨울에 따뜻하게 들어앉아 하루에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런 때 그립지. 고효율의 에너지를 입증하는 또 하나. 자, 준비, 시작! 바로 화덕 경연 대회입니다. 9개 팀이 동일한 시간 조건으로 계란을 삶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행사인가요? 꿀을 좋은 화덕을 경쟁하는 거예요. 예,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저희가 정해준 연료를 주어서 그 연료로 빨리 끓이고 또 적은 연료로 계란을 삶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까지 판단을 합니다. 물 끓이랴 계란 넣으랴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따로 없습니다. 네, 100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열량이면은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면 계란 충분히 구워서 1등 할 수 있어요. 고수 중에 고수, 1등 중에 1등 화덕을 가리는 현장이 흥미진진한데요.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에요. 하나하나 속이 익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 아, 정말 이게 빠르네요. 아,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뭐 2등하고 차이가 2분 몇 초 차이 나버려요. 아, 이렇게 빠를 수는. 뜨겁게 달궈지는 소리도 있는 곳. 역사 속에 점차 사라진 대장간입니다. 무형문화재 제13호 유동열 씨와 그의 전수생들이 철물 제작 시연을 하는데요. 아니, 이 대장간 소리가요. 사실 요즘엔 듣기 힘든 소리잖아요. 네, 오늘 이 부스에서 이렇게 대장간 운영하시는데 어떠세요? 힘이 들어도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죠. 이뭐 하다 보면 이 소리만 들어도 캥캥하고 좋으니까. 네. 또 우리 기만민족의 세발적 땅따다닥 말바구 소리가 나오고 따다닥따다닥 이거 괜찮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저 같은 여자가 칠 수 있어요? 한번 두드려 보이소. 쇠붙이 하나 두드리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고은 리포터 힘 좀 쓰셨겠네요, 그날. 네, 오랜 시간 이겨야 할 대장장의 삶도 한번 체험해 보는데요. 손쉽게 얻는 불도요, 이곳 완주 전환기술 전람회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잘 붙여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대시고 이걸 세게 누르신 다음에 그냥 끌듯이 이렇게 미시면 돼요. 어려운데? 불을 피우려면 쇠붙이와 마그네슘 발화기가 있어야 하고요. 마찰력과 같은 과학의 원리도 필요합니다. 우와, 제가 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기를 더해주는 사람들, 고산 아줌마들로 구성된 밴드 컨테이너입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8090 공연에 모두들 흥에 오르는데요. 와,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추울 틈이 없겠어요. 맞습니다. 땀까지 나더라고요. 아니 공연이 너무 신난 건 사실이지 뭐 그래도 너무 신나게 흥에 겨우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조금 쌀쌀한데도 난로가 많이 있어서 너무 따뜻해서 제가 또 흥에 겨웠나 봐요. 네. 너무 따뜻하고 몸도 따뜻한데 마음도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 여기 저만 이렇게 따뜻하게 있어서 죄송하고 다른 분들 못 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따뜻한 마음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추억의 온기까지 보태 훈훈한 하루를 선물하는 완주 전환기술 전람회 나는 난로다. 이 자리가 있기에 매년 찾아올 겨울이 더 반갑지 않을까요? 네, 저 어릴 때는 교실마다 하나씩 들어오는 큰 기름통 난로를 보면서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실감을 했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조금 힘든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올해로 또 5회를 맞이한 완주 전환기술 전람회에서는요.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안으로 이 화목 난로를 내놨는데요. 전기가 아닌 일단 나무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요. 또 일반 난로에 비해서 열 지속 효과도 높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 막 군고구마 먹고 그런 추억까지 좀 덤을 얻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요, 또 요즘에는 또 쉽게 볼 수 없는 대장간 있죠. 이 대장간 체험도 해봤는데요. 하루 종일 정말 불을 쬐고 달구고 피우고 그야말로 이 열에 관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네, 이 뜨끈뜨끈한 열기를 여기까지 전달을 받았는데 나는 난로다 행사 혹시 끝났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쉽게도 내년 이맘때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주 로컬 에너지 센터에 가시면요. 상시로 이 체험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피워보는 체험이라든지요. 또 생활 속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추억 만들러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온 가족의 추억도 활활 타오르는 소식 잘 봤습니다. 김고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시민이 만든다 시간인데요. 내일은요 산속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슴 따뜻한 다큐멘터리 비실행이 사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의 명소와 명물을 찾아 떠나는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단풍 명소를 찾아 떠나볼 텐데요. 대구 팔공산과 청송 주황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조금 쌀쌀해질 거라고 합니다. 건강 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